아, 안녕하세요. LLM 팀 발표를 맡은 류병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름은 텅우르고 이제 생성형 AI 기반의 개인화 소비 분석 금융 챗봇을 빌드하는 거를 목표로 이번에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원은 저렇게 저랑 지금 뒤에 와 계신 윤지하고 아연하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지우하고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목차인데요. 일단 연구 배경하고 주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저희는 사실 결과보다 실험 과정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번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하게 된 시스템 플로우 설명드리고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금융 분야라고 제가 여기 써놨지만 금융 분야가 아닌 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대신 하고 있는 어떤 되게 많은 시장 분야에서 챗봇의 경쟁력이 증가를 하고 있죠.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자동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챗봇을 사용하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체들의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어, 요 생성형 AI 기반의 사용자 맞춤 개인 소비 분석 챗봇인데요. 그래서 설계 목표로는 이제 챗봇으로 소비 내역을 분석하고 피드백해주는 어떤 챗봇 그리고 또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의 카드를 추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설계 목표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여기서 딱 주제를 들어봤을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일단 그 소비 내역을 어디서 받아올 것이냐 그리고 이 소비 내역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어, 말해주고 또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에서 카드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여기 이제 좀 메인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만약 이걸 완성을 하게 되면 실시간 분석 및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접근해서 하나하나 소비 내역을 보면서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 챗봇이 알아서 분석을 해주고 또 언제 어디서든 열어서 우리가 접근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또 있고 또 어, 지금은 저희가 그라디오로 어떻게 빌드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만약에 이게 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하고 어느 정도 협업이 돼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된다면 훨씬 더 분석에 편리하게 채널을 통해서 쉽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실험 과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카드 내역을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으면 어, 이 소비 내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차에 가서 여러분이 뭐 타로 밀크티를 먹건 아니면은 뭐 스타벅스에서 뭐 아메리카노를 먹던 간에 그 거기 상호명이 그대로 찍힙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성신여대점 아니면 뭐 공차 성신여대점 뭐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분석에 있어서는 조금 악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요 공차랑 스타벅스라는 거를 요 챗봇이 바로바로 이제 카페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단에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소비 내역을 저장할 때 그 앞에 코버트를 사용해서 빌드한 클래시파이어로 소비 내역을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명을 소비 카테고리화 그러니까 공차나 스타벅스 같은 것들을 카페라는 카테고리로 넣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전 처리된 소비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라디오에서 뭐 나중에 더 발전이 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된 정보에 맞게 소비 내역이 챗봇으로 인계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상 저희 프로젝트의 메인이 되는 챗봇 빌딩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챗봇을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금융 쪽 도메인에 대한 어떤 단어들이나 아니면은 분석 과정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챗봇을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사실 파인 튜닝을 할 정도로 리소스가 허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이냐면 금융 쪽 데이터가 사실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접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필요한 금융 단어 같은 것들을 학습시킬 수는 있어도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분석을 제대로 실행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파인 튜닝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어떤 금융 챗봇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고 요 LLM 안에 있는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만 활용을 해서 금융 분석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GPT-4 API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주요 아이디어로 저희가 내세운 게 저런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LLM 블락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LLM 블락이라는 게 뭐냐면 이 LLM이 크게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LLM을 여러 개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LLM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단일 기능이나 특정 작업을 수행해서 원할 때만 호출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단에서 어떤 사람이 뭐 양념을 만들면 그 뒤에 사람이 뭐 물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LLM 블락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걸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팀 안에서만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LLM 관련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방식을 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과정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시도한 것부터 실패한 것까지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금융 관련 데이터 프레임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파인 튜닝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분석 에이전트를 활용했다고 했죠. 여기 들어가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가 바로 그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유저 쿼리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 넣는 것하고 그리고 유저 쿼리에 대응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인풋으로 받아서 판다스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는 LLM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빅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같은 데서 보면은 PD.점 쓰고 뭐 하는 그런 작업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얘는 유저 쿼리를 받아서 자동으로 자연어를 이해해서 수행을 해주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기 아이디어는 항상 에이전트를 호출을 해서 에이전트 안에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카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수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에이전트가 호출되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뭐 LLM한테 그냥 챗봇한테 그냥 간단히 건네는 인사도 이제 엉뚱한 분석을 막 수행하는 거죠. 안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실제 시나리오인데 그 안녕이라고 쳤는데 뭐 어떤 소비 내역에서 얼만큼 썼고 뭐 이런 걸 갑자기 분석을 막 엉뚱하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응답에든 에이전트가 호출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안에 아무리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가지고 넣어도 이 에이전트 단에서는 프롬프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이유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 랭체인 안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롬프트가 있더라고요. 에이전트한테 뭐 유저 쿼리를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떻게 얘기해라 뭐 이런 프롬프트가 있어서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다른 프롬프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한 게 LLM 블락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LLM 블락은 각 LLM에게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호출되는 시기를 조금 달리해서 단일 기능이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모듈처럼 이 LLM들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좀 있어 보이게 QCL이라고 적어 놓은 저게 뭐냐면 쿼리를 그러니까 유저의 인풋 쿼리를 분류해 주는 LLM 블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저가 뭐 안녕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기본 LLM으로 얘가 분류가 돼서 어 그냥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하게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뭐고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내 소비 내역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카테고리를 말해줘 그럼 얘가 분석으로 분류를 해서 분석 에이전트가 호출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내 소비 내역에 걸맞는 카드를 추천해줘 하면은 우리가 미리 연결해 놓은 리트리버한테 쿼리를 넘겨서 카드를 제대로 추천하게 해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고 답만 뱉는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언제 맥스 값 해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는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한 다음에 결과값은 이거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앞에 유저의 쿼리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에게 이 쿼리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쿼리를 받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8월에 음식 카테고리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길 원하는데 실제로 유저가 넣는 질문은 나 8월에 식비에 얼마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앞뒤에 이해를 돕기 위한 LLM 블락을 추가했습니다. 좀 여기도 있어 보이게 썼는데 포스트 에이전트 블락은 그 쿼리를 받아서 시간, 카테고리 요 두 개가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분석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주요 용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쿼리에서 시간과 카테고리에 대한 단어에 집중하고 에이전트의 응답을 도우라는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LLM 블락을 앞에 설치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 처리가 된 쿼리를 에이전트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가
어, 내린 어떤 그 결과 값들을 그 다음 프리 에이전트 블락에 넣어서 여기 앞에가 잘못됐네요. 앞에가 프리 에이전트고 뒤에가 포스트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에이전트 블락에서 그 리절트를 받아서 에이전트의 답변과 분석 과정을 프롬프트로 받아 마크다운 형식으로 답변을 구조화하여 대답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유저 친화적인 분석 결과를 내뱉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리트리버에 대한 실험 과정입니다. 요 리트리버를 사용할 때 저희가 그 처음으로 그 저희 데이터로 사용한 게 그 팀원 중에 국민카드를 사용하는 분의 소비 내역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카드에 이제 여러 가지 카드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벡터DB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AI에서 사용하는 벡터DB를 가져와서 사용해서 국민카드 여러 카드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 PDF를 각각 저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을 해서 1000 청크씩 200 청크 오버랩으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트리벌 QA 체인, 그러니까 쿼리를 받아서 앤서를 할 때 벡터DB에 원하는 정보를 리트리브 할 수 있는 체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벡터DB랑 유저 쿼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유저 쿼리를 이해하고 프롬프트에 따라서 DB 내에서 올바른 카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사용한 리트리버는 앙상블 리트리버입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어렵게 PPT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유저 쿼리를 받았을 때 일단 그 전에 유저 쿼리를 받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유저에 관련된 그 소비 내역이 들어가야겠죠. 그 전에 저 로우한 카드 소비 내역을 카테고리 자동 분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챗봇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유저의 인풋에 따라서 사용자 맞춤 카드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수행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조금 더 새롭게 도입을 한 게 뭐냐면 시나리오를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카드 소비 내역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분석에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저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주고자 저희가 함수로 자동 시각 분석 함수를 몇 개 짜서 처음에 로그인 하자마자 카드 내역이 바로 입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분석을 몇 개 실시를 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함수를 짰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도 조금 궁금한 부분들은 챗봇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프로세스를 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 시각적 분석 저 부분은 간단한 저희가 짠 함수로 바로바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고, 그 이후에 답변들은 이제 챗봇이 수행을 해주는 형태로 시스템 플로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화면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좀 열심히 저희 팀원들이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라디오에 챗봇 띄우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발표 직전에 한 10분 정도 빠르게 만든 PPT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여주려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기 상단에 로그인 창이 있죠. 저기다가 이제 자기 정보를 입력을 하면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와 소비 내역을 연결이 돼서 챗봇한테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 추천은 이제 레그를 통해서 하고, 저 앞에 있는 것과 여기 세 번째 있는 요 티니핑, 요거는 저희가 가장 미리 만들어 놓은 시각화 툴로 보여주는 형태였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요 챗봇 부분은 요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을 보고도 이제 유저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출 패턴을 분석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월 말에 입금과 출금이 많다. 특히 월말에는 쇼핑 카테고리랑 제빵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리트리버가 가동이 되면 마이웨시 카드가 제빵 및 커피에서 높은 포인트 적립률을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챗봇에서 정보를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라디오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는데요. 어, 정확하게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자이 페이지에 GitHub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게 조금 빌드가 완료가 되면 개인 금융 관리의 효율성이 좀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이걸 사용하는 만족도도 증가하고 미래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